뉴스뉴스 3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합니다. 현재 중국을 관통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도 점차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지만 이번 주에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며 목표와 임무도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실무협상팀도 현재 비핵화 로드맵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종전선언에 대해선 이번에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진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진전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 다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이번 주에 모든 걸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여전히 핵 위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한 것은 그 위협을 감소시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연아입니다. 청와대는 모레부터 1박 2일 동안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 종전선언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 가속화하는 거라면 남북미 중 또는 남북미가 아니라 북미만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4대강 보가운데 일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제안은 오랫동안 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4대강 보해체 문제는 어느 날 평지에서 돌출한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의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까지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강 보호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라는 제안을 확정한 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지는 등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을 담은 사학기관 제도, 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원화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과 사립초중고는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며 내년에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의무 대상 유치원 581곳 외에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사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이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정원,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재정지원 배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클럽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버닝썬 대표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유착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의 계좌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의 90일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알리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이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현재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곳곳에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보호를 받는 소녀상이 겨우 4곳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이마에 누군가 흉측하게 낙서를 했습니다. 중간에는 점까지 찍었습니다. 50대 남성이 소녀상 앞에 꽃과 쓰레기가 많아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낙서한 겁니다. 순환을 겪는 소녀상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소녀상에 자전거를 묶어놓는가 하면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소녀상은 대부분 시민 모금으로 세웠지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는 2년 전 소녀상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공공조형물로 지정했습니다. 속초시는 해마다 예산을 세워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녀상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조형물로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세워진 소녀상 112곳 가운데 공공조형물로 지정한 것은 아직 28곳에 불과합니다. 넷 중 셋은 공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건립했다고만 해서 공사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를 바라는 뜻이 담긴 소녀상. 세우기 위한 노력만큼 본래 뜻을 잘 지킬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2월 25일 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시에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